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에 시작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산불이 대형화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산불의 경우 진화 헬기 투입이 어려워서 밤사이 확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초대형 진화 헬기까지 야간 현장 투입이 가능해지면서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을 가득 채운 육중한 헬기가 산불 현장을 향해 이륙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행해야 하는 임무. 조종사들은 야간에도 지형 지물을 파악할 수 있는 야간 투시용 고글을 착용하고 디지털 계기판과 최신 항법 장치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물을 뿌립니다. 기존에는 야간 산불 진화에 국내에서 개발한 수리온 헬기만 투입됐지만 최근 초대형 헬기에도 야간 임무가 가능한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현장 투입이 결정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야간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이 기종은 기존 수리온보다 4배 많은 최대 8,000리터의 물을 한 번에 담을 수 있어 효율적인 야간 산불 진화 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수리온 3대에 초대형 4대까지 모두 7대의 헬기가 야간 투입이 가능해지면서 산불 진화 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가 산불 진화하는 헬기 중에는 물탱크 용량이 8,000리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헬기인데요. 야간 산불 진화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조종사들도 8명을 추가로 인력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었고, 야간 조종 경험이 많은 조종사들도 야간 산불 진화는 부담이 큰 임무지만 안전하고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 야간 산불이 확산되는 상태를 봤을 때 야간 산불 진화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시뮬레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자체 훈련 등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야간 진화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주간에 비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월등히 높은 만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헬기 투입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체감 온도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작물을 수확해야 할 농가들은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하우스 안 작물은 시들어 가는가 하면 가축들은 더위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춘천의 한 토마토 농가입니다. 줄기를 따라 올라가 보니 윗부분이 시들어 있습니다. 풀어야 할 이파리는 불에 그을린 듯 검게 말라버렸고 채 연글지 못한 초록빛 토마토는 축 처져 있습니다. 이게 5단까지 가는 건데 타버리잖아요. 이렇게. 더워가지고. 비닐하우스 안 실내 온도는 33도. 토마토가 가장 잘 자라는 적정 온도보다 무려 10도가량 높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막아보려고 천장에 하얀 차광제를 뿌리고 곳곳에 가림막까지 쳤지만 숨막히는 열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기온이 좀 다운돼서 좀 낫긴 한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버티기 힘든 더위. 가축들이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송아지도 다 큰 소들도 더위에 지쳐 축 늘어져 있습니다. 열기를 식히기 위해 켜놓은 선풍기 바람마저 뜨겁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선풍기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소들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거나 누워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무더위에 사료 먹는 양이 줄다 보니 살도 붙지 않아 축산 농가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돔은 먹는 것도 좀 덜 먹고요. 한 7 정도? 그 정도 지금 계량도 많이 덜 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꺾일 줄 모르는 폭염에 애써 키운 농작물과 가축을 지켜내야 하는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교육부가 강릉 영동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관 경고 등 30건이 넘는 지적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사장 아들이 셀프 승진 공문에 직접 결재하는가 하면 외국인 유학생 수백 명을 부당 합격시켰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강릉 영동대는 교육부의 행정사고와 사실관계 오인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 고발까지 검토한다고 나섰습니다. 배현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2024년 8월과 지난해 4월 강릉 영동대와 학교법인 현송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교육부의 감사 결과
강릉영동대학교는 30건 넘는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먼저 인사 비위입니다. 이사장 아들은 9급 직원이던 자신을 5급 상당 기획처장으로 발령하는 공문에 직접 결재했고 이사장은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 셀프 승진으로 아들의 연봉은 4,40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외국인 특별 전형에서는 한국어 능력 증빙 등 필수 서류를 내지 않은 학생 367명이 무더기로 합격 처리됐습니다. 법인 재산 관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법인명의 목장의 소유권은 이사회 의결도 없이 이사장이 지배하는 회사로 넘어갔고 학교 회계에서는 이 회사에 임차료 등 1억 5천만 원가량이 지급됐습니다. 교육용 재산 보상금 66억여 원 가운데 29억여 원을 법인 계좌에 장기간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수사 의뢰 10건, 고발 5건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교직원 49명은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됐고 1억 9,300여만 원도 회수 조치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영동대와 현송학원은 유학생 입학 서류는 비자 발급을 위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돼 있었고 보상금 관련 지적도 교육부의 행정착오와 사실관계 오인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필요하면 검찰 고발 등 민형사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행정 미숙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대학을 둘러싼 감사가 수사와 소송 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어제 소방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시작으로 민선 9기 첫 실국 업무 보고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4일까지 본청 16개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업무 보고에선 실국별 기능과 핵심 정책 추진 상황, 민선 9기 도정 방향에 맞춘 주요 사업 계획과 현안을 점검합니다. 우상호 도지사는 성과를 내는 공직자를 우대하고 도정 성과는 추상적인 지표가 아닌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릉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대상자의 98.7%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릉시는 전체 대상자 15만 9,383명 가운데 98.7%인 15만 7,463명이 306억 4,7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의 43%가 지급수단으로 강릉페이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원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거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던 노선이 각각 혁신도시에서 서울, 기업도시에서 서울 직통 노선으로 분리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동부고속과 중앙고속,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강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일부터 노선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노선의 운행 거리는 14.6km, 약 20분가량 단축되고 혁신도시 주민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도시의 노선은 기존 다이소 앞에 더해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 새 기점으로 운영되고 단독 매표가 가능해져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송암 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개막한 강원 춘천 2026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5시 반 에어돔 경기장에서 공식 환영식이 열려
AI 미디어 파사드 공연에 이어 각 국가별 선수와 관람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회 선언이 진행됩니다. 이어 내일부터 폐막일인 16일까지 이틀 동안 주요 경기인 WT 공인 G4 등급의 세계 태권도 월드컵 팀 챔피언십 시리즈가 펼쳐집니다. 동해시가 지역사랑 상품권 동해페이의 하반기 발행 규모를 7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동해페이 상반기 발행액이 당초 계획을 38% 웃돌 만큼 호응이 높자 동해시는 국비와 시비 105억 원을 들여 무릉제와 추석, 연말 등 소비 집중 시기에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월 구매 한도는 1인당 50만 원으로 이용자는 매달 최대 5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햇빛 소득마을 사업과 관련한 과장 허위 홍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횡성군은 최근 일부 업체가 수익이 보장된다거나 사업이 확정됐다며 주민 동의서 작성과 계약 서류 제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며 실제 사업은 관련 기관들의 사전 협의와 사업 허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확인 없이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횡성군은 오는 15일 횡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햇빛 소득마을 사업 설명회와 분야별 맞춤형 상담회를 열어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산업통상부가 총괄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담하는 2026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후평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퇴계, 거두, 더존, 강촌 캠퍼스 등 산업단지 10곳을 연계해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됩니다.